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국제 유가가 중동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큰 폭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러셀 2000 지수가 1.63%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그 내부적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트럼프 재선의 그 당선 확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면서 국채금리 상승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여전히 있었고, 또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이제 자꾸 나오고, 그래서 다우는 0.65%, 나스닥은 0.26%, S&P 500은 0.27%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지만 강력한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0.02 조금 그 약보합권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AI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기대로 0.86% 정도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TSMC나 테슬라는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 이런 데 영향을 좀 줬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0.2%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락권을 계속해서 들쭉날쭉 그 하락권 안에서 움직임을 지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도,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승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죠. 근데 오후에 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왔고, 또 금투세 폐지 언급, 이제 부총리 언급 그거에 힘입어서 그런지 하여튼 오후 그 시간에 맞춰서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이제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로 이제 그렇게 끝내면서 지수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327억을 팔았고, 기관은 155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10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617.80포인트, 어제보다 0.21% 코스피는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고, 코스닥은 이제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약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에 힘입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오늘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60억을 팔았고, 기관은 16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8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4.18포인트, 어제보다 0.5%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어쨌거나 아슬아슬은 하지만 어쨌든 거나 단기 상승의 모습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것도 밑꼬리가 이제 달린 그런 양봉을 만들어서 일단 희망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은 오전에 한흥 총재가 이제 구두개입을 좀 해서 오늘 끝날 때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오전에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은 1386원 20전,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이제 어제 처음 3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외국인이 했잖아요.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114억을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 오후에 골드만삭스가 200만 주가 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제는 모건 스탠리였고, 오늘은 이제 골드만삭스고, 그렇습니다.
그 기관도 1022억을 샀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삼성전자를 사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됐고, SK 하이닉스는 반면에 외국인은 649억을 팔았고, 기관은 266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 주체가 전부 판 그런 종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139억을 샀는데 기관이 116억을 팔아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뭐 21억, 5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뭐 요새 이제 막 치고 올라와서 오늘도 이제 고려아연이 시총 10위까지 올라왔어요. 시총 10위까지 올라왔고, 154만 3천 원에 오늘 끝났는데, 고려아연도 뭐 외국인 80여억, 기관 14억 이렇게 썼습니다. 신한지주도 외국인 기관이 뭐 10억, 38억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알테오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29억, 23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양 주체가 전부 샀어요. 외국인 15억, 기관 51억.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 70억을 팔았고 기관만 25억을 사는 그런 모습. HLB는 뭐 기관은 14억 샀는데 외국인이 138억을 팔았고,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은 109억을 샀고 기관은 69억을 팔았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보면 요새 이제 굉장히 섹터별로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블록체인이죠. 근간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오늘 미국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STO 토큰 증권이요. 그다음에 이제 NFT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고, 의료 AI 쪽도 보면은 뭐 다는 아니고 개별적 이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렇게 특이하게 보이는 게 이제 드론 관련, 요새 드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드론 관련도 오늘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딴 것들 이렇게 겹치고 뭐 돌아온 거 말고, 이거는 이게 이제 무인기 영역이 계속 다른 영역으로 확장돼 가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하려던 저궤도 위성이라는 게, 저궤도 위성 한 6,000개를 지구 주위에 띄워놓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인터넷을 전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지국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더 막강한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건데, 무인기가 내리지 않고, 비행기보다 높은 고도로 3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저궤도 위성보다, 그러면서 그게 말하자면 기지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위성 쏘는 것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이런 게 어제 뭐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그런 관련이 좀 움직였고, 또 뭐 원전 관련, 이거는 뭐 AI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제 따라다니는 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보면, 이게 뭐 전형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장은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순환이 빠릅니다. 어제 떴다가 오늘 좀 졌고, 또 내일 다시 뜨고, 뭐 이런 똑같은 섹터들이. 이거 어차피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뭐,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게 좀 개별적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이틀째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고 주가는 59,600원에 끝났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달
백만개미 스쿨 라이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7시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 텔레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환율 문제 조금 얘기하고 또 종목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1시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면 지금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면 그 미국 대선이라는 너무 큰 게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 미국 대선의 결과 자체도 사실 방향성 잡기 힘들어요. 트럼프가 유리하다고는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원 투표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원이나 하원을 어디가 잡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몽탕 다 공화당이 잡는 이제 소위 말하는 레드 웨이브냐. 아니면 이제 서로 막 엇갈리게 되면 이제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 제대로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따져볼 게 사실 상당히 많은데, 우린 이제 전부 트럼프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집중돼 있고 또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가 굉장히 너무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경제 정책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적인 그 지정학적 군사 이런 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전에 있으니까 개별 기업 실적이나 지표들 이런 게 이게 눈에 찰 리가 없죠. 그것도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작은 변동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그 주까지 대선 결과가 나오는 6일인가요? 5일이니까 6일이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6일 오후, 우리 시간 6일 오후.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시장이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발짝 뒤로 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시장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제 지칠 때도 됐죠. 그래서 이제 인내심이 좀 부족한 이제 투자자의 경우는 자꾸 뭔가 내가 다른 걸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강박감하고 좀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나고 보면 11월 6일도 금방 지나가죠. 지나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때 나대지 않는 게 낫죠. 안 나대는 게 낫습니다. 괜히 불안하니까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이 종목도 좀 기웃거리고, 오늘 또 이게 움직이면 야 이게 또 가나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게다 보면은 이제 여기 가서 물리고 저기 가서 터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굉장히 쉬운 장이고, 이미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테슬라가 상승하면 맞아 이제 2차전지 가는 거야 여기서 하다가 또 오늘 이제 또 아니면 또 급하게 어제 그래서 흥분해서 그랬던 분들은 또 오늘 또 좀 머쓱해지고 안 오르니까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에 오르고 내리는 거, 테슬라의 수익 얘기도 지난주에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 이꼴 우리나라 2차 전지대 이렇게 등식을 세우기엔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또 그것도 얘기고 또 바이오도 그래요. 이제 바이오다 바이오 좋다 허겁지겁 그것도 고민해서 이 종목이다 알고 딱 들어갔는데 또 오늘 안 오르면 이제 완전히 혼자 이제 곰바우짓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엉덩이 무겁게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애초에 종목을 고를 때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목의 가장 기본이 뭐죠? 실적이죠. 근데 실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실적이 좋으냐? 앞으로도 좋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냐?
계속 벌 것 같냐 이런 거잖아요. 실적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급이 따라 붙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상 종목으로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랐던 처음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처음 본 그것들이 맞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멀리 본 게 맞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막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좀 진중하게 그런 걸 다 따져서 고른 종목은 조금 흔들려도 조금 이렇게 좀 참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게 뭐 매매 원칙상 그냥 거꾸로 둬서 무슨 악재가 있어서 내리박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그런 때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움직인 만큼 더 손해나는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 모든 일이 부지런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좀 때로는 다소 좀 게으른 게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뭐 그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오후 2시 반이 넘어서 최상목 부총리가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를 이연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딱 하면서 시장이 확 돌았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도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금투세 테마주다. 전체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이렇게 시장을 돌리기 쉬운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나 모르겠어요. 정부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은 지금 가만히, 기회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강행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금투세 테마주로 확 돌아버린 이제 그런 날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엔비디아의 뭐 조건부 납품 소식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오늘도 사실 그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오전까지만 해도 매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가 앞장서서 이제 막 사면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114억 더 산 거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31일 날이 삼성전자 지난번 잠정치고 이제 실적 확정치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실적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그거 이후에 실적 그 확정치 이후에 코멘트가 나올 텐데 그게 과연 어떨까? 지난번처럼 뭐 반성문 같은 그런 거는 아니겠지. 이번에야말로 그 삼성다운 어떤 결기가 담겨 있는 그런 로드맵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져서 반등 구간에서 지금 있는 건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면 62,000원대의 허들이 커요. 그 싸움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스쿨 회원분들은 뭐 잠시 후 7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